예, 안녕하세요. 현범TV 노현범입니다. 저번에 검찰개혁 이어서 사법개혁 중에 이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죠.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제가 지금 그 유재일의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이분 제 거 보나요? 되게 비슷한 이야기들 하네. 여튼 뭐 보는 시선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몇 군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특히 이제 대중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중운동보다는 부문운동에다가 좀 더 초점을 두는 타입인 것 같고, 유재일님은 이제 부문운동보다는 대중운동에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느냐, 그게 이제 제 관점일 거고, 어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우선순위를 잡아가느냐, 이게 아마 이제 대중운동에다가 중점을 줘야 된다라는 그 유재일님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여튼 사법개혁에 관련된 내용은 뭐 이전에 제가 했던 생각들이랑 굉장히 크게 유사하더라고요. 일단 법무부 쪽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는 인사지침이나 이런 것들밖에 못할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법 판사들의 그 권한이라고 하는 걸 한번 잘 봐봐야 돼요. 우리나라 판사들의 권한은 되게 재밌어요. 일단 판사들이 뭘 판결하죠? 그 증거들의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이죠. 판사에서 존경하는 판사님에서 존경하는 빼면 안 돼. 왜냐면 신이니까. 신이 기분 나쁘면 큰일 나거든. 변호사든 검사든 간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판사의 마음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판사가 삐뚤어져 있으면, 판사가 부패했으면, 판사가 독립돼 있지 않으면, 그게 이번 사법농단의 가장 큰 문제점인 거예요. 판사는 신과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판사를 보증할 만한 무언가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인공지능으로 대체해. 사실 AI가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이세돌을 한 판만 지고 다 이기고, 그 이후로 알파고는 인간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커제한테는 다 이겼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2016년인가 그랬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1위가 판사였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판사는 그와 같은 신과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 그럴 리가 없지. 판사들이 그걸 놓칠 않을 텐데. 네, 맞습니다. 왜냐면 기자들도 기사를 갖다 쓰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조사를 한 거였어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했어요. 근데 미국은 배심원제잖아. 그럼 미국은 판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사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판사가 판단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양형을 때립니다.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걸 판사가 해요. 유무죄의 판단은 누가 한다? 배심원들이 합니다. 솔직히 저도 배심원제에 대해서 정확히 깊게 파고들어서 공부한 건 아니어서 그 안에 배심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잘 몰라요. 그냥 아무나 앉혀놓고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거기다 앉혀놓지도 않았을 거고, 배심원 하겠다는 사람들도 일종의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해야겠죠. 그냥 기본적인 민주주의처럼 그냥 부적격 사유가 없으면 들어가도 되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름의 엘리트 집단일 수 있지. 근데 판사만큼 엘리트 집단이겠냐 이거죠. 판사가 유무죄로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전관예우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 있는 배심원들 다 매수할 거예요? 배심원제가 판사가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배심원은 전부 매수해야 돼요. 그리고 매수하면서 실패하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매수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잖아요? 그게 밖으로 나가요. 배심원들끼리 동등하잖아. 완전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
한 20명 들어간다고 쳐봐. 판사 한 명한테 들어가는 매수 비용보다 20명한테 들어가는 매수 비용이 천차만별일 거고, 그 배심원들끼리 매수를 돼가지고 결국 됐다라고 손 쳐봐요. 그럼 자기들끼리 매수된 비용 비교하지 않겠어? 그럼 또 내부 고발 나오는 거야. 저때 봐라 이러면서. 또 욕을 썼네. 원래 그런 표현 잘 안 씁니다. 네, 평소에도 잘 안 쓰는데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배심원제가 상당히 좋은 대안일 수 있다. 그런 미국에서는 유무죄를 판단을 하는 걸 인간이 하고 있고 배심원이 하기 때문에 판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형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양형을 또 작게 때리면 되잖아. 근데 양형을 작게 못 때려. 왜? 지방판사들은 투표로 뽑아요. 국민의 법감정을 건드는 양형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안 뽑혀. 그렇다고 전관예우가 돼? 안 돼. 오래 있어야 돼요. 오래오래 잘 남아있어야 되고, 그래야 연금이라도 잘 나와.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하진 않아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심원들은 자기의 판결에 있어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배심원들도 나름의 중립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상식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사상의 양극화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안희정 재판이다. 안희정 재판에 그 페미니스트들과 아닌 사람들이 막 섞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진짜 반반 들어간 다음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신의 양심대로 갔으면 모르겠는데, 안희정 지지자들만 우고 갔다고 쳐봐요. 그럼 어떡할 건데? 아니면은 페미니스트들만 우고 갔다고 쳐봐요. 그거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이건 사실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어? 솔직히 그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히려 판사들이 만들어내는 그 진보적 가치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이해는 해요. 근데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배심원제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구제받아야 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배심원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판사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지금 국민참여재판 하잖아요. 국민참여재판도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 배심원들 모아가고 배심원제를 똑같이 해요. 근데 판결은 누가 해? 판사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만 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참고만 합니까? 배심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하면 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판사는 재판장에서 신입니다. 그런데 재판장 밖에 나오면 인간이에요. 왜? 권력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양승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권력관계를 만들어 버렸지. 그 권력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왜 신과 같은 권위를 주었느냐, 이게 사법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있죠. 그 양형에 대해서도 또 막 이재용 같은 사람들 아무리 봐도 이건 회계부정인데 회계부정에 대해서 징역 5년의 집행유예 때려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정관예우는 없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방법원은 뭐 정관예우를 하든 말든 알 바 아니고 2심부터 고등법원 판사부터는 정관예우가 불가능하게 계산을 해줘야죠. 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예우 없이 좀 가자고. 대신에 연금 올려주고 공급 좀 올려줘요. 걔네 뭐 얼마 받지? 5급 6급? 그거 가지고 황교안이 검사 그만두고 정관예우로 1년에 16억 받았다고 열심히 나오잖아요. 안 뱉어낸다고. 그 사람들한테 그게 퇴직금이야, 이 빌어먹을.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박봉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재일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판사, 검사, 경찰 이런 사람들 노동 강도가 진짜 보통이 아닐 겁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잘못하면은 죄 없는 사람이 깜빵 들어가게 생겼고, 잘못하면 죄 지은 사람이 풀려나게 생겼는데 그걸 대충이라겠냐고. 네?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서 뭐 판사도 마찬가지고 검찰이나 경찰도 마찬가지고 자기 가족들에 대한 협박 이런 거 없겠어요? 아 진짜 매일같이 마음을 흔들리면서도 할 거 아니야. 그 정도 보상은 해주자 이거지. 물론 이제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검찰보다 청소부가 덜 받아야 하느냐? 저는 더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다만 청소부로라도 먹고 살면서 문제가 없어야 되고 자신의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현저하게 모자른 형태로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판사의 자식이라도 특권 계층 안에 들어가서 노력 없이 부를 세습하는 형태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받아야 되는 돈에 차등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 나 개량주의자야 뭐 어때?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인간답게 너무 큰 박탈감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국회의원 월급은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이 새끼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원칙특권이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뭐가 있냐? 하여튼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는 거 보셨어요? 아마 한 번도 안 봤을걸? 법원 행정처랑 뭘 분리하고 그럼 권력관계가 없어? 지방법원 판사와 지방법원장과 권력관계는 여전히 안 남나? 판사는 판사 재판정에서 독립적인 존재라고? 나오면 독립적이지가 않잖아. 나도 회사에서 엔지니어야. 엔지니어로서 엔지니어링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할 때 독립적으로 얘기해. 근데 진급이 안 되잖아. 왜 그런 건 생각을 안 하냐고. 독립적으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찍혀갖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 안 찍히면은 전관예원이 뭐니 하면서 1년에 16억씩 받아가는데 한 달에 1억을 넘게 받아. 3년을 일해야 1억 모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1억을 넘길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왜 사람들이 저 깔 생각만 하냐고. 박근혜가 해경 없앤다고 했을 때 박수를 왜 치냐고. 그거 박수 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해경을 왜 없애냐, 해경이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은 후드려 깔 생각만 하냐고. 그 사람들의 중요성을 인정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도 노동자야. 지식노동. 그렇습니다. 좀 흥분을 했는데 그렇고요. 개혁할 것들이 없다고 말 안 해요. 검찰 개혁해야죠. 검찰의 기소권 같은 경우에 독립해 놓으면 안 되죠. 기소권을 꼭 검찰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기소 중지는 법원에서 하라 그래. 기소 독점 하지 말고 기소 중지 법원에서 하고, 독립 수사 경찰에서 가능하게 하고, 그럼 되지 뭘. 권력은 나누세요. 그리고 시민한테 다가가세요.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